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이미지 중에서 사이버펑크란 게 있다는 거 아세요? 사이버펑크는 1980년대에 처음 등장했는데 이걸 좀 간략하게 요약해보자면은 근미래의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입니다. 높은 고층 빌딩과 스모그, 그리고 휘황찬란한 네온사인과 굉장히 밀집한 사람들, 그리고 디스토피아적인 도시의 이미지. 이 이미지 자체는 1982년에 나온 영화 블레이드 러너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아무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그런 이미지로 바라보고 있다는 게 많이 보이죠. 실제로도 뭐 외국인들이 찍은 사진이나 그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의 도시가 높은 고층 빌딩에다가 뭐 빽빽한 이제 골목골목마다 네온 사인이 엄청나게 깔려 있으니 그런 이미지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살다 보니까 생각을 못 해봤는데 외부의 시각으로 보니까 재밌는 시각이긴 하죠. 자, 그런데 이제는 사이버펑크를 넘어서 이제 디스토피아적인 이미지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이버펑크의 장르의 세계관을 보면요, 보통 이제 소수의 거대 기업들이 정치와 권력을 지배하고 그 도시를 지배한 이미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재벌을 보통 그런 이미지로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지고 세계적으로는 유례가 없는 저출산에다가 자살률도 굉장히 높으니까 이거야말로 디스토피아적 이미지의 완성인 거죠.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어두운 면, 디스토피아적인 모습을 묘사하는 컨텐츠들이 유튜브에 많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요, 현재 거의 400만의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해외에서 되게 많이 바이럴되고 있는 영상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왜 한국을 디스토피아로 묘사한지도 말이죠. 대통령 박근혜. 재벌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재벌이 지배하는 기업 구조를 굉장히 특이하게 보고 있긴 하더라고요. An emergency dispatcher in South Korea receives a distress call from a child aboard a ferry. 우리를 도와주세요. 배가 가라앉고 있어요. The Seoul ferry is making a routine journey to the vacation hotspot Jeju Island, carrying 476 passengers. Most are school children and their teachers on a class trip. Not all passengers understand the danger. As the boat starts to tilt, some kids yell with excitement as if they're on a theme park ride. But soon, the disaster is undeniable. 이제는 세월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재벌 얘기하는데 왜 세월호가 나온지는 잘 모르긴 하겠지만요. In this video, we will look at 3 of these families, including the one responsible for the ferry tragedy. 세월호 참사를 예로 들면서 한국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사실 뭐 어떤 관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새 재벌 가문이 나라를 이끈다고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삼성은 뭐 그렇다 쳐도 대한항공하고 유병헌은 왜 넣은 거죠? Just after the war, the country's military dictators jump-started these family businesses with capital to rebuild South Korea's key industries. The chaebol thrived and diversified into sectors like tech, finance, and manufacturing. In just a few decades, they helped transform South Korea into 사실 한국 경제의 성장에 있어서 재벌 얘기를 빼놓고는 말하는 게 불가능하긴 하죠. 왜 그러냐?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다른 나라의 서구 국가들과는 성장의 궤적이 좀 다르긴 합니다. 현대 한국의 시작은 일본 식민지에서 출발을 하고요.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을 하고 거기서 이제 바로 전쟁을 겪으면서 초토화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어요. 모두가 가난하고 모두가 자본이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 정부는 어떻게 했냐? 일단 일본에서 남기고 간 자산들 있잖아요. 그걸 주요 산업 자본들에게 뭐 저렴하게 불화를 냈습니다. 한마디로 애초에 산업 자본을 누구에게 줬냐? 이거 자체를 정부가 결정했다는 얘기예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성장한 케이스가 아니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애초부터 정부와 재계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게다가 우리나라는 또 북한이라는 예외적인 존재가 있었잖아요. 북한이라는 이제 적성 국가가 있다 보니까 체제 경쟁의 승리를 위해서라도 우리나라는 무조건 북한보다는 무조건 잘 살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자체가 굉장히 잘 살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높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이 낭비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자원도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뭐 원자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사람밖에 없는 나라인데. 그렇다 보니까 그런 자원의 낭비가 허용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벌들에게 서로 경쟁 최대한 제한하고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그런 식으로 딱딱딱 각자 정해진 산업을 하도록 만들어 줬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잘하면 잘해서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요, 정부와 재계가 사실상 공생 관계였던 거예요. 그게 바로 재벌의 탄생이었고, 이게 90년대 이후로서는 뭐 재벌계의 문제점이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있었었죠. 땅콩 회항 사건 나오네요. 그 유명한 땅콩 회항 사건 나오고 있습니다.
It was over a couple of macadamia nuts. A flight attendant had the gall to serve her nuts in a bag instead of on a plate. Cho shouted abuse. She then called over the cabin crew chief and made him kneel to ask for forgiveness. Under her orders, the passenger plane returned to the gate, where the cabin crew chief was fired on the spot.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때 당시에 뉴스를 보면서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했었지만 해외 입장에서 보면 더욱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The chaebol's influence runs deep, all throughout the government, even to the very top. Already in the 2012 Sou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a key 2012년 대선 얘기입니다. the power of these families. 이때 박근혜 대통령 나왔죠. 참 2013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은 이제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When she took office, many worried it would. 사실 2008년에 MB 정부가 들어서고 MB 정부가 경제 정책으로 내세웠던 것이 바로 낙수 효과였습니다. 대기업에 그만큼 성장을 집중시키면 성장의 효과가 아래로도 이제 퍼져 나갈 거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됐냐? 낙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가 않았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좌절을 느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2년 대선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 사람들이 재벌에 집중된 이제 경제력을 어떻게든 간에 좀 분산시켜야 된다. 위에만 점유를 해버리고 그게 아래로 안 떨어지니까 아래도 어떻게 하층부도 어떻게든 발전을 시켜야 될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때 당시에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저는 이거라고 봐요. 경제 민주화. 이게 사실 보수 정부에서 내놓은 굉장히 진보적인 정책이거든요.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경제의 하단부까지 모두 경제의 성장 효과가 미치게 만들겠다. 그런 굉장히 모두가 포용할 수 있는 중도층도 포용할 수 있는 아젠다를 제시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등장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실제로 경제 민주화가 될 수 있었냐 아니냐는 좀 별개의 얘기긴 하지만요. Now, in 2012, the ex-dictator's daughter campaigned on a more business-friendly platform than her 네. liberal opponent Moon. 그렇죠. She was 이제 focusing 경제 on 민주화에 대한 reform 얘기가 좀 rather 나오고 than 있습니다. punishment. Her stance was that chaebol might be unruly, but with the right reforms, they could play fair. But then Sivo happened. After analyzing complex financial records, 세월호 the U 얘기가 firm has 굉장히 eventually found 기네요. the 세월호 얘기 굉장히 The U's 길고 are well known 유병헌 for their 얘기가 나오고 eccentric 있습니다. patriarch. A reclusive businessman slash cult-like pastor slash aspiring artist named Yu Byung-on. A few days after the raid and 18 days after Yu was last spotted, a farmer finds a dead body face up in an orchard. It's in an advanced state of decomposition, almost skeletal. After a 3-day autopsy and over a month of investigation, authorities confirmed that it is indeed Yu. A cause of death is never determined. More and more damning evidence keeps coming out about the government and the ferry. Auditors discovered that Coast Guard officials apparently turned a blind eye to the ferry's glaring safety problems after getting courted by Yu's shipping company over drinks at lavish dinners. Some admitted to letting the ferry pass through inspection points, only guessing from a distance. 여기서 세월호 얘기를 굉장히 길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뒤에 있었던 이제 거기 회사의 이제 회장이었던 유병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 해야 될까요? 참 논란이 되게 많죠. 이 부분은 저희가 보면 알겠지만 되게 과장된 얘기와 이제 음모론이 좀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뭐 삼성 얘기도 하고 대기업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땅콩 회항 사건도 얘기하는데 여기서 유병헌은 너무 급이 안 맞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뭔가 이제 이제 썰을 맞추기 위해서 뭔가 그럴듯하게 이제 음모론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쥐어짠 것 같아요. 낄 레벨이 아닌데. 사실 이거 외에도 할 얘기 많은데 왜 여기 이렇게 세월호에 대해서 길게 얘기를 해놓은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세월호 참사가 정치적인 측면에서 미친 영향이라 하면은 그동안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비선 권력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사건이 바로 이때 이제 세월호 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And in 2016, another huge scandal erupts. It reveals that President Park is most certainly not the leader who will rein in chaebol power. In fact, she's especially cozy with South Korea's most powerful chaebol families. Illegally cozy. President Park is found entangled in a web of backroom deals with leaders of Samsung and other corporate executives. Park accepted substantial bribes in exchange for governmental favors. 이제 이 얘기 나오고 있군요. 왜 최순실이 이제 미르 쪽 재단에다가 저렇게 많은 돈을 줬냐? This merger gave the Samsung family even more control over the country's most powerful chaebol. 이때 당시 비선 실세가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삼성도 여기에 또 얽혀들면서 굉장히 복잡해졌죠.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She was the first ever president of South Korea to be impeached. 네,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에 탄핵된 거 이제 나오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탄핵 이후에 당선되고 결국에는 이제 그 이재용 당시 부회장이었죠. 사면시킨 내용 나옵니다. 이때 보면은 다들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걸 나오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He pardoned the former President Park after she served 5 years of her sentence.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4년형 살고 사면시켜주면서 결국에 뭐 아무 뭐 이제 뭐 다 유야무야 넘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보네요. 네, 좋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끊을게요. 일단 영상을 간략하게 봤는데 뭔가 논리적인 비약이 되게 강하죠. 뭘 얘기하고 싶은지는 알겠어요. 정치 뒤에 이제 재계, 특히나 재벌가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정치까지 휘두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사고를 치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고 뭐 정치 쪽에도 그렇게 뭐 대충 무마시켜버릴 수 있다. 정말 기업이 정치를 지배하는 뭐 그런 상황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우리는 뭐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보자면은 참 보면 비약이 많죠. 아시겠지만은 언제든지 정부에서는 대기업 총수라도 잡아가둘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학교 보낸다 하잖아요. 이게 투자자들 사이에서 많이 하는 얘기가 모든 대기업 오너들은 좀 학교를 갔다 오셔야 좀 괜찮아진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인데 너무 좀 과장된 얘기가 온 것 같아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 발전 과정에서 사실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은 떼어놓을 수가 없는 구조긴 해요. 물론 우리나라가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생기면서 거기서 좀 벗어나긴 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관치 구조가 굉장히 깊게 자리 잡고 있고 그게 기본 스탠스예요, 진짜. 저는 일단 시장 경제를 지지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요. 우리나라는 사실 진보 정부건 보수 정부건에 공통적으로 다 관치라는 특징이 있어요. 왜냐면은 애초에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해왔거든요. 우리나라 자체가. 그 관치주의적 관점에서 보자면요. 재계 또한 필수 불가결의 존재예요. 관치주의 관점에서 뭔가 국가 이제 정부에서 정책을 드라이브 갈 때는 딱 지지를 하고 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업들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거는 구조겠지만은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관치주의에서는 그냥 시키면 됩니다. 하더라면 돼요.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은 그거 절대 무시 못 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업들도 사실 우리나라 정부의 시스템을 굉장히 필요로 하거든요. 뭐 흔히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했던 것처럼 해외에서 하면은 뭐 많이들 깜빵 갔을 거고요. 그러니까 서로 공생의 관계라는 점을 떼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대기업의 존재가 필요하고 재벌 대기업들도 정부의 존재가 필요하다. 뭐 그런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아쉬움이 많은 영상이에요. 뭔가 디스토피아로 했지만 실제로 보면은 뭔가 좀 많이 좀 제대로 올바르지 않은 정보가 많은 것 같아요. 잠깐 봤지만은 뭔가 좀 인상이 남는 내용은 없죠. 음모론적인 내용들이 많고 실제와는 좀 거리가 먼 내용들. 이래서 사람들이 음모론에 빠지는 건가 싶을 정도로 좀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약간 혹할 만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아무튼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 외국에서 한국을 보는 시각은 굉장히 좀 어두운 측면이 많다. 물론 이제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으니까 특히나 출산율 측면에서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한국이 이렇게 굉장히 잘 나가고 있지만은 이런 어두운 면이 있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어두운 면에도 많이 주목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외국에선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또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저희 의견이나 생각을 이제 보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더 즐겁기도 하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